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이미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요즘 미국 주식에서도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당장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고변동성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테슬라보다도 한참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당장 우리가 오늘 알아볼 엔비디아의 주가는 당연하고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인텔 그리고 반도체 대표 ETF를 할 수 있는 SOXX의 주가 흐름까지 모두 나스닥 또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실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 바로 8월 초에 기업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미리 발표했는데요. 이때 매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급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미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덕분에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간으로 8월 24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매출은 기존의 회사에서 발표했던 실적 추정치와 똑같은 6.7빌리언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6.7빌리언으로 애당초 기관이 생각했던 매출 추정치보다 17%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EPS는 0.51달러로 1분기보다 무려 63%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장 EPS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만은 봐더라도 우리는 이번 분기 실적이 완벽한 어닝 미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엔비디아의 2분기 성적표는 참으로 처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매출 구조부터 수익성 지표들까지 모두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과 EPS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는 정말 엔비디아로서는 오랜만에 마주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주들의 실망감도 크고 시장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점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GPU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이 2022년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붕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때 6만 달러가 넘어가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2만 달러까지 깨졌을 정도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핫했던 코인 채굴용 GPU 수요가 급감하게 되고 이와 함께 GPU의 가격도 급락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PC 시장의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를 지탱해오던 게이밍 부분의 처참한 성적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번 2분기 실적을 더 나쁘게 만든 요인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요 둔화에 따른 재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재고 자산을 평가 손실 처리하면서 13.4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비용 처리하게 되었고 이는 2분기 손익의 악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요가 부진해지면서 지금 남아도는 재고를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엔비디아에게 발생하였고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에 이 비용들을 거의 다 처리를 하면서 13.4억 달러 즉 조 단위에 달하는 돈을 다 비용 처리하고 털어낸 것이죠. 여기에는 가격 인하 계획에 따른 재고 상각 금액, 구매 계약 취소 관련 금액, 그리고 워런티 관련 금액까지 정말 엔비디아로서는 큰 손실을 맛보았고 정말 눈물겨운 실적 악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했던 관문이며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2분기 때 갑작스럽게 낮아진 것이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재고와 관련된 것을 이번 2분기 때 거의 다 처리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부터는 다시 1분기와 같은 매출 총이익률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요.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에 재고자산 비용을 상당히 처리하면서 평가손 반영선 재고가 지난 1분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 잘목을 잡을 수 있었던 재고 문제를 일시에 어느 정도 해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고 자산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나중에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재고 자산을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기준 매출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밍 부문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반타작에 달하는 하락폭이 나오면서 폭망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와 달리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오토 부문은 지난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면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에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엔비디아 실적은 데이터 센터가 이끌어 간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수익성 지표는 과연 어땠을까요? 일단 게이밍 부문의 실적 둔화와 재고 상각 비용 인식으로 인해서 이번 2분기의 실적 수익성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우선 매출 총이익률은 45.9%로 67%에 달했던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0% 이상 낮아진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희석 주당 순이익까지 모두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 또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거의 코로나 직후였던 2020년 1분기 그리고 코인 시장이 폭락하며 GPU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도 크게 하락했었던 2019년 코인 시장 폭락 직후에 1분기, 2분기 수준까지 돌아간 상태입니다. 한편 영업비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영업비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R&D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미래 기술 발전, 즉 자율주행, AI, 데이터 센터 등의 발전을 위해서 점점 더 큰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엔비디아의 기술 발전이 앞으로는 더 비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실적과 단기 순이익 악화와 함께 현금 흐름도 이번 2분기에 나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든든한 백이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보유량은 17빌리언으로 여전히 강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으나 그래도 상당히 많은 돈을 엔비디아가 들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3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경우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3분기 매출은 6.9빌리언 정도였는데 엔비디아가 실제로 내놓은 것은 5.8빌리언에서 6빌리언 정도로 생각보다 더 낮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부분은 건지 않아 GPU 부분의 실적 악화가 3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그나마 수익성은 재고 문제를 2분기에 털어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1분기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앞으로 적게는 3개 분기, 크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로서는 잃어버릴 1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각종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내렸습니다. 당장 미즈호, BMO 캐피털, 그리고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도이치뱅크, 시티그룹 등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린 것으로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현재 엔비디아를 싼 구간, 조금 전망은 나빠졌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는 그 실적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생각보다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하루 만에 9%나 하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겨우겨우 지켜오던 121선을 지지하는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로서는 현재 추세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하방 추세가 더 강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장 각종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모든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갈 만큼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엔비디아가 7월달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며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만큼 반도체 시장의 회복 그리고 실적의 정상화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1년에서 2년까지는 긴 호흡으로 반도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할 확률이 더욱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주가가 싸다 생각이 된다면은 반도체 산업 특히나 엔비디아로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에 대한 그렇게 길게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면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보다 더 성장성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날 다른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 엔비디아는 이제는 게이밍, GPU보다는 자율주행 부문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줘야만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이번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앞으로 엔비디아를 이끌어갈 부문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만큼 GPU도 GPU지만 다른 부문의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을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희망 포인트를 가져보자면요. 현재의 주가가 실적 대비 상당히 저렴해진 주가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던 18년도와 19년도만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주가가 지난 5년 이래 가장 저렴한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와 함께 앞으로는 엔비디아에서 GPU 즉 게이밍 분야가 계속해서 점점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만큼 엔비디아의 분야는 다른 분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게이밍 분야보다는 다른 부문의 실적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기만을 잘 넘기고 엔비디아가 점점 더 다른 기업으로 즉 AI 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한편 9월 달에는 엔비디아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개발 포럼인 GTC 2022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각종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공개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오랜 기간을 두고 투자할 투자자들이라면은 이 이벤트를 눈여겨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과 엔비디아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제 마지막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생각보다 더 긴 레이스가 될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르겠지만 기존에 엔비디아에 계속 투자해오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보다 더 긴 관점의 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나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회사의 미래가 앞으로도 밝을 것이다 믿는다면은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저가 매수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즉 과거로 따지면은 2018년부터 19년까지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와 지금이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 그리고 얼마나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에 나는 오랫동안 3년에서 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가격대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